사장님, 우리 남편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제발 남편이 올 때까지 깨끗하게 관리해 주세요. 남편이 기죽지 않게요. 서울 종로구 골목 안쪽에 자리한 낡은 전당포. 오래된 간판 아래로 중년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그의 이름은 김성훈. 55의 나이에 비로소 삶을 추스른 남자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10년 전 받았던 노란 전당표 한 장이 떨려 있었습니다. 저 혹시 이 전당표로 물건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전당포 주인 박영철 씨는 낡은 안경을 축혀 올리며 전당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이 물건 기억합니다. 10년 전 그날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4년 겨울 성우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다 부도가 났습니다. 협력업체에서 대금을 떼이고 은행 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집도 차도 통장의 돈도 모두 날아갔습니다. 그날 밤 작은 월세방에서 아내 미영과 마주 앉았던 성훈. 식탁 위에는 얼마 남지 않은 생활비뿐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욕심을 부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죠. 당신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월세와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성우는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20년 전 결혼식 날 아내에게 끼워주었던 그 반지였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홀로 전당포를 찾았습니다. 아내 몰래였습니다. 반지 2개 모두 맡기시는 겁니까? 네. 급한 돈이 필요해서요. 꼭 찾으러 올 테니 팔지 말아 주십시오. 영철은 오랜 경험으로 이런 사연을 많이 봐왔습니다. 반지 안쪽에 새겨진 날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잘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훈. 아내는 남편의 손가락에 반지가 없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여보, 반지는요? 미안해.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해서 곧 찾아올게. 미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반지보다 우리가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하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미영은 남편 몰래 그 전당포를 찾았습니다. 영철은 단골 손님이 또 왔다며 그녀를 맞았습니다. 저 며칠 전에 남편이 반지 2개를 맡겼을 텐데요. 아, 예. 기억합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월급 봉투를 꺼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받은 첫 월급이었습니다. 제 반지만이라도 제가 찾아가려고요. 부인, 이 돈으로는 1개밖에 못 찾으십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영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남편 반지를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반지는 남편이 찾으러 올 때까지 절대 팔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부인, 전당포는 기한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알아요? 하지만 남편이 꼭 찾으러 올 거예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에요. 제발 팔지 말아주세요. 미영의 눈빛에는 절실함과 믿음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영철은 오랜 전당포 생활에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보관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은 남편 반지를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우는 아내가 식당 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반지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이걸 어떻게? 우리 둘이 함께 낀 반지잖아요. 당신 것만이라도 당신 손에 있어야죠. 성우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손가락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성운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성운은 작은 철물점에서 시작해 조금씩 사업을 키워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빚을 갚고 조금씩 저축을 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성운의 손가락에는 반지가 있었지만 아내의 손가락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그게 성운에게는 가장 큰 빚이었고 가장 큰 채찍질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성운은 안정된 수입과 함께 넉넉한 저축을 마련했습니다. 새벽에 깨어 아내 몰래 10년 전 그 전당표를 챙겨왔습니다. 10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영철은 안쪽 금고로 들어가더니 작은 보석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성우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반지가 너무나 깨끗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가요? 10년이나 지났는데. 영철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사실은 말이죠. 부인께서 그동안 꾸준히 찾아오셨습니다. 네? 우리 집사람이요? 매달 한 번씩은 오셨어요. 반지를 팔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손님이 찾으러 오실 때를 대비해서 항상 깨끗하게 닦아달라고요. 특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철은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회상 속에서 미영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장님, 우리 남편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 반지를 찾으러 올 때 반지가 낡아 있으면 10년 동안 고생한 세월이 더 서럽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남편이 올 때까지 깨끗하게 관리해 주세요. 남편이 기죽지 않게요. 그리고 매달 미영은 적은 돈이지만 관리비를 내러왔습니다. 식당에서 남은 음식으로 점심을 때우며 모은 돈, 버스비를 아끼려 먼 거리를 걸어오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영철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부인께서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손님이 반지를 찾으러 올 거라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성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에 쥔 반지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동안 아내는 이렇게 조용히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도. 부인께서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반지를 꼭 쥐고 전당포를 나섰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습니다. 거리의 소음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모두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0년을 떠올렸습니다. 힘들 때마다 아내는 항상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반지 없이 살아온 10년, 그 세월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성운.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운은 뒤에서 조용히 다가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왜 그래요?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성운은 말없이 아내의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10년 전 그 반지, 영철 사장님이 정성껏 닦아준 그 반지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보,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미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바라보던 그녀가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당신 다 알았구나.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당신이 힘들까 봐요. 당신 손에 반지가 있으면 그게 당신한테 힘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약속을 잊지 말라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저녁 노을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24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된 실제 이야기입니다. 성훈 씨 부부는 지금도 서울의 한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에는 여전히 그 반지가 빛나고 있습니다. 결혼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믿음이었고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약속이었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빛을 잃지 않았던 것은 반지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에도 소중한 반지가 있으신가요? 오늘 그 반지를 끼워주신 분께 고마움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시니어 감동사연 황혼 친구였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